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이어가겠습니다. 인천의 환경시민단체들이 송도 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요구 중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 재추진에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151층 규모의 인천타워는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재난과 안전에 매우 취약하고 또 교통체증 유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지영일 카톨릭 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영일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151층 인천타워. 구체적으로 이 타워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국제적 고품격 도시를 표방하는 송도 신도시에 대한 도시개발의 한창이던 지난 2000년대 후반이었죠. 인천경제청이 2007년 8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유한회사 SLC라는 곳과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당시 송도 6809 228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에 나선 것이죠. 예. 이곳은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해서 업무, 상업, 주거 등 다양하게 복합된 국제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예.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고 초고층 건물에 대한 신축 계획이 잇따라 무산됐죠. 게다가 송도 국제도시 오피스 빌딩의 공시률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개발 여건이 급격히 나빠졌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인천타워 건립도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투자 대비 경제성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5년 최종 구상 백지화됐습니다. 예. 해당 부지는 현재 고층 아파트 중심의 주거 밀집지로 변했고요. 예. 지금도 계속해서 고층 아파트가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시간은 지금 한 7분 안에 저희가 이걸 다 네, 이거를 소화를 해내야 돼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인천타워의 논란 과정을 좀 간단하게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무산돼서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종종 등장했습니다. 선거철 정치인들의 이슈로도 등장했고요. 네. 그건 좀 건너뛰고, 그리고다가 아시다시피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일부 주민들이 그 당시 인천시의 약속을 지키라며 151층 건설 재추진을 요구 나선 것인데요. 지역 활성화가 그 이유입니다. 이분들은 초고층 빌딩이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와 함께 지역 활성화를 건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고요. 알기로는 시민청원까지 인천시에 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인천경제청이 오는 11월 6일까지 해당 부지 개발 컨소시엄과 인천타워 건립 계획에 대한 협상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천타워 건립 재추진을 요구하는 그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뭔가요? 네, 앞서도 말했듯이 송도에 어울리는 명품의 기준으로 초고층 빌딩을 꼽는 듯해요. 그것으로 지역, 사실은 경제적 측면이겠는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예. 문화와 관광 효과도 이야기합니다만 글쎄요, 초고층 빌딩이 사실상 그것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보편적인 공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 근거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그 151층 인천타워 재추진 요구에 대한 환경시민단체 의견서를 전달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인천경제청장에게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우선 이 건립 재추진 주장이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요구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 신도시를 포함해서 인천 지역 전체, 인천시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가? 그 151층에 붙이고 싶은 랜드마크라는 꼬리표가 향후 미래 발전에 기여할까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우리는 150층 타워 재추진이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런 맞춤식 랜드마크가 가져올 여러 부작용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도시에 최우선으로 고민해달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그 위원장님, 이 세계적으로 이 초고층 빌딩에 대한 수요 또는 이 건설 추세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기가 없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그래요. 세계 건축협회라는 곳의 자료를 보면 200m 이상 건물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128개인데 이 중 70%가 중국에 있다고 하네요. 그나마도 중국조차도 이제는 500m 이상 초고층 건물 신축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울러서 250m 이상도 엄격히 제한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중동의 산유국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과시용으로 초고층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도 여러 곳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층수를 낮추거나 동수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도를 위한 바람직한 랜드마크가 있다면은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도시에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또 그것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랜드마크라면 더 좋겠죠. 예.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 또는 그 도시의 정체성과 향후 미래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송도는 갯벌을 매립하고 만들어진 그렇죠. 도시이고 또 친환경 개발을 표방했던, 그래서 주민 삶의 질의 고품격까지도 도모하겠다고 나섰던 도시 개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청, 나아가 인천시 또 주민들은 진작에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송도가 지금 친환경 도시인가? 또 송도를 대표할 만한 기후 정책, 또 그러한 랜드마크가 있는가? 오히려 저는 해양 침수 공간, 생명이 숨쉬는 갯벌, 쾌적한 녹지 공간 등등 질적인 측면, 환경권 측면의 랜드마크가 이제부터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인천타워 건립 재추진 반대를 위해서 앞으로의 위원장님의 활동 계획이라든지 또 예정된 사항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 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서를 내면서 저희를 비롯해서 10여 개 단체가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을 경제청과 개발 컨소시엄의 협상 결과를 주목하고 있고요. 네. 참여단체간 긴밀히 현황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식 수준을 검토해 나갈 거고,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6일 그 결과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기타 이번 현안에 대해서 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 좀 해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51층 초고층 건물, 그것이 랜드마크, 그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그런 건물 덩치에서 국제도시 위상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송도의 GCF, 녹색 기후금융이라고 하는 유엔 산하기구도 있고요. 또 현재 민관이 다 함께 나서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컵28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며 주목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두 기억하다시피 지난 2018년 10월 송도에서 개최됐던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도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등장한 151층 건물이 정당한 것이냐 또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지켜보면서,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영일 카톨릭 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